다시 한번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4%, 또 S&P 500 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장 중반에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도체 수익 관련한 부담스러운 발언 때문에 나스닥이 살짝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들이 키높이하는 흐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날 시장을 움직인 이 3대 이슈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건 바로 견조하게 나온 이 PC 물가 지표였습니다. 미국의 8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비 대비해서는 2.7% 상승했고요. 또 연준의 이 가장 최선호 물가 지표죠. 이 PC 가격 지수, 이 중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이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전년 대비해서 2.9%, 전년비로도 전월비로도 모두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이후에도 물가지수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이날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 뉴욕 증시에 몰려들었고요. 특히나 세부 항목 중에서 관세 영향을 덜 받는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낙관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각 기준 연내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 그러니까 앞으로 50bp가 올해 안에 추가로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89.8%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쯤에 예고가 된 고용보고서, 이게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않는 이상 연준이 10월에 추가 금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서는 월가에서 유효하고요. 이어서 이날 9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그러니까 이게 하드 데이터, 시장의 이 숫자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타낸 지표라면 이건 소비심리를 나타낸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이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나왔었던 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로 지난달 4.8%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거기에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월치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탄력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희망감에 이 소비심리 지수의 약간의 약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간 시장을 지배해왔었던 셧다운 리스크,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들이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간 셧다운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는데, 실제로 주말 사이에 현지 시간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이 고위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러한 이 논거들이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트루이스트가 S&P 500이 지난 20번의 셧다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점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이런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연 지난 금요일 시장의 자금은 어떻게 이동이 됐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라클과 코스트코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력한 개별주 악세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골고루 상승불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가장 먼저 이 방금 종전 히트맵에서 가장 크게 상승불을 켰던 게 바로 테슬라였죠. 이날만 해도 벌써 4%가량 올라섰고요. 벌써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로 월가에서 뒤늦은 목표가 줄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웨드부시 댄아이브스가 목표가를 기존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도이체방크가 이 AI와 로보택시를 근거로 마찬가지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이 0.75% 상승했는데요. 이 8월 소비 지출이 상당히 견조했다는 점 오프닝에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에 더해서 이 10월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알파벳도 0.25%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타가 광고 집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광고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미나이의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이 구글 소식에 따라서 알파벳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메타는 오히려 0.7%가량 하락했습니다. 영국에서 광고가 없는 대신 돈을 주고 구독해야 하는 이 유료형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 광고를 보지 않는 대신에 돈을 주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한다. 저도 상당히 좀 회의감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0.28%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날 이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 고삐를 다시 한번 옥죄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백악관이 해외 칩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 쪽에 부담감을 더하면서 상승 압력을 다소 제한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이 TSMC 생산분이 많다는 이유가 다소 우려감 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애플도 마찬가지 이유로 0.5%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애플에 대한 걱정을 더했고요. 특히나 장 마감 직전에 수입된 반도체 이 칩의 개수에 따라서 각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비율을 달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애플의 상당한 악재로 비춰지면서 이날 이 베리타스라는 코드명의 내부용 챗봇 앱을 개발했다는 소식에도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한 애플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인텔은 4%가량 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은 상당히 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많은 편에 속하죠. 거기에 더해서 애플 다음으로 이번에는 TSMC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그런 투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오라클이 2.7% 하락했습니다.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최종 승인 매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오라클 측의 가해지는 오라클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예상치 대비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미국 사업부의 50%가 넘는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치명타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트코 이날 약 3%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동일 매장 매출이 지난 분기 8%보다 둔화된 6.4%에 그쳤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개별주 봤고요. 이어서 매크로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WTI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65달러 선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드론 공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디젤과 가솔린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공급 부족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로이터 통신이 오펙 플러스가 11월 산유량을 하루 최소 13만 7천 배럴가량 증상하는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증산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이번 일요일이죠. 10월 5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약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벌써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에도 1원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우선은 지난 금요일 달러가 약세로 되돌아섰습니다. 지난주 내내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죠. 이 달러 강세에 따른 단기 되돌림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보우먼 의사가 고용 불안을 언급하는 등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도 이 약달러를 자극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화 약세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의 관세와 함께 계속해서 현금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원화 약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현재 부담스러운 외인 수급이 추가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0.83% 상승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영국 파운드화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요.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은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드디어 3,800달러 선을 온스당 기준으로 넘어선 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지난주 내내 이 국채금리가 살짝씩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